투명 인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투명 전투기는 존재합니다. 인간의 눈을 속이는 투명 망토는 해리포터와 같은 영화의 허구장치에 불과하지만 기계의 눈인 레이더를 속이는 스텔스 기술은 현대전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전쟁의 양상은 명확합니다.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쪽이 이깁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하고 표적에 맞고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분석해 위치를 특정합니다. 스텔스는 이 반사파를 없애거나 줄여 적의 레이더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속이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의 위력은 1991년 걸프전에서 데이터로 증명됐습니다. 미국의 F-117 나이트호크는 제전 초기 이라크 방공망이 가장 밀집된 바그다드 상공을 단독으로 침투했습니다. 당시 F-117은 전체 연합군 출격 횟수의 2%만을 담당했으나 전략 표적의 40% 이상을 파괴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이 기체들로 인해 이라크의 지휘 통제 시스템은 개전 24시간 만에 마비됐죠. 이후 스텔스는 선택 옵션이 아닌 공중우세를 위한 전제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능력을 얻기 위해 인류가 지불해야 하는 물리적, 경제적 대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전 세계가 꿈만 꾸던 기술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상용화되는 순간 전 세계 전장 환경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우선 스텔스를 구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형상입니다. 비행기 외형을 각지게 만들거나 곡면을 설계해 날아온 전파를 레이더가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반사시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공기 역학적으로 불안정하여 비행 성능을 떨어뜨립니다. 둘째는 소재입니다. 기체 표면에 전파 흡수제, 즉 RAM을 도포하는 방법입니다. 전파가 표면에 닿았을 때 반사되지 않고 소재 내부에서 열 에너지로 변환되어 소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소재의 물성입니다. 전파를 흡수하기 위해 기존 RAM은 자성 분말이나 탄소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필연적으로 무겁고 두꺼우며 무엇보다 딱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항공기는 비행 중 끊임없이 변형됩니다. 음속 돌파 시의 충격파, 급기동 시의 중력 가속도, 엔진의 진동으로 인해 동체와 날개는 미세하게 휘어지고 떨리니까요. 하지만 딱딱한 스텔스 코팅은 이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균열. 표면에 생긴 머리카락 굵기의 미세한 균열 하나만으로도 레이더 반사 면적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스텔스기가 레이더에 포착된다는 뜻이죠. 이를 막기 위해 미군은 비행이 끝날 때마다 현미경으로 기체 표면을 검사하고 재코팅 작업을 수행합니다. F-22 랩터의 시간당 유지 비용이 약 7만 달러에 달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이 비효율적인 유지보수 구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스텔스 기술은 성능을 위해 비용과 가동률을 희생하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선도기인 미국과 중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하지만 두 방식 모두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입니다. F-22, F-35, B-2 등 스텔스기를 가장 많이 운용해본 미국은 더 강한 소재에 집중했습니다. 전투기 엔진 배기구 주변 온도는 섭씨 1000도를 넘나들며 초음속 비행 시 기체 표면 마찰열은 수백도에 이릅니다. 미국은 이런 극한 환경을 견디기 위해 세라믹 복합체 기반의 고내열, 고강도 코팅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강하다는 것은 곧 유연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격을 버틸 수는 있어도 유연하게 흘려보내지는 못하는 것이죠. 소재가 단단해질수록 무게는 증가하고 이는 전투기의 작전 반경과 무장 탑재량을 감소시키는 딜레마를 낳습니다. 중국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중국의 핵심 접근법은 마이크로 채널 구조. 기체 표면 내부에 혈관처럼 아주 미세한 관을 심고 그 안으로 액체 금속이나 전자기 유체를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유체의 흐름을 제어해 전파 흡수 대역을 조절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매우 정교합니다만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이 방식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집니다. 바로 복잡성입니다. 액체를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펌프가 필요하고 흐름을 막거나 열기 위한 밸브가 필요하며 이를 통제할 전자제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고장 포인트는 늘어나기 마련. 실험실에 통제된 환경이 아닌 모래바람이 불고 포탄이 터지는 전장 환경에서 수천 개의 미세관과 펌프가 정상 작동할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먼지 한 톨, 파편 하나에도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미국은 소재의 강도로, 중국은 기계적 제어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소재 자체가 유연하게 변형되면서도 성능을 유지한다는 가장 이상적인 해답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카이스트 연구진이 발표한 기술은 기존의 접근법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그들은 기계장치를 추가하거나 소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대신 소재의 물성 자체를 재정의했습니다. 기존 강대국들이 강도와 기계장치에 매몰되어 있을 때 한국 연구진은 소재의 물성 자체를 바꾸는 시도를 했습니다.
바로 액체금속 복합 잉크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 소재는 갈륨 기반의 액체금속입니다. 보통 액체금속은 표면 장력이 높아 잉크처럼 펴바르기 어렵습니다. 물방울처럼 뭉치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초음파를 이용해 액체금속을 마이크로 단위의 입자로 쪼개고 그 표면에 얇은 산화막을 입혔습니다. 이 산화막은 입자가 다시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동시에 입자와 입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유연한 고분자 소재와 섞어 잉크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즉 복잡한 장비 없이 프린터로 찍어내거나 표면에 바르고 말리면 스텔스층이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이 소재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연성입니다. 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이 소재는 원래 길이의 최대 12배까지 늘어납니다. 기존의 전도성 소재들이 10에서 20%만 늘어나도 내부 회로가 끊어지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소재는 액체금속 입자들이 유동적으로 위치를 바꾸면서도 산화막을 통해 전기적 연결을 유지합니다. 즉 기체가 진동하거나 날개가 휘어져도 스텔스 성능이 유지된다는 의미. 이는 앞서 지적한 미세 균열로 인한 스텔스 성능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가변성입니다. 이 소재의 작동 원리는 기타 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줄을 팽팽하게 당기면 진동수가 변해 높은 소리가 납니다. 반대로 줄을 풀면 낮은 소리가 납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 스텔스 소재를 물리적으로 당기거나 늘리면 소재 내부의 패턴 간격과 전자기적 성질이 변합니다. 그 결과 소재가 흡수하는 전파의 주파수 대역이 이동하죠. 기존의 고체 스텔스 코팅은 설계 당시 정해진 특정 주파수만 흡수하도록 고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적이 다른 대역의 레이더를 사용하면 탐지될 확률이 높아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소재는 상황에 따라 물리적으로 늘려서 흡수 대역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광대역 스텔스의 가능성을 시사하죠. 중국의 마이크로 채널 방식과 비교해 볼까요? 중국은 이 가변성을 얻기 위해 펌프와 유체 제어 장치를 썼습니다. 반면 카이스트 방식은 소재 자체를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복잡한 기계 장치가 없다는 것은 고장날 부품이 없다는 뜻이며 이는 전장에서의 신뢰성과 직결됩니다. 공정의 단순함과 신뢰성 측면에서 소재 기반 접근이 공학적으로 더 우수한 해법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술이 가져올 미래 전장의 모습은 전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유연하다는 특성은 스텔스 기술의 적용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시킵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소프트 로봇입니다. 현대전은 시가전과 지하 시설 침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뱀이나 문어처럼 관절이 없고 유연한 정찰 로봇이 개발되고 있죠. 기존의 딱딱한 RAM 소재는 이런 로봇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로봇의 움직임을 방해하니까요. 하지만 액체금속 잉크는 고무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소프트 로봇의 옷으로 입힐 수 있습니다. 레이더 탐지를 피하며 환기구나 배관을 통과해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또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의 확장성도 큽니다. 미래 보병체계의 워리어 플랫폼에서 병사의 전투복은 그 자체로 통신 안테나이자 전파 차폐막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입고, 구기고 활동에도 성능이 유지되는 전도성 소재는 6G 통신 안테나나 전자파 차폐 전투복 개발의 핵심 기술입니다. 민간 분야로 눈을 돌리면 접히는 디스플레이의 배선이나 자율주행차의 레이더 흡수 범퍼 등 산업적 파급 효과는 수십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추산됩니다. 물론 냉정하게 봐야 할 지점은 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기술 성숙도 단계상 연구실 수준의 검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이나 영하 40도의 고고도 환경에서 1년 이상 물성이 변하지 않는지 대량 생산 시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양산 검증은 아직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연구실의 성공이 곧바로 전력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신기술이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 방산 분야의 현실이죠. 하지만 이번 연구 성과가 갖는 진짜 의미는 성능이 아니라 방향에 있습니다. 기존 강대국들이 어떻게 더 단단하게 만들까, 어떤 기계를 달까를 고민하며 기존 프레임 안에서 경쟁할 때 한국의 연구진은 고쳐야 한다는 전제 자체를 뒤집었습니다. 물질의 상태를 정의하는 고정관념을 깬 것. 이것은 단순한 기술 추격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제시한 선도적 연구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투명 인간은 여전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연하게 휘어지고 스스로 성질을 바꾸는 투명 기계의 시대는 이제 가설의 영역을 넘어 공학의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